3단원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1단원의 단원명이 뭐였습니까? 네, 분수의 나눗셈이었죠? 이제 소수의 나눗셈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소수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쭉 지나오면서 소수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도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하려면 소수에 대해서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소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수에 대해서 처음 개념을 확립한 사람은 이분입니다. 스테빈 아저씨예요. 스테빈 아저씨인데 이 스테빈 아저씨의 지금 초상화인데요. 보니까 최근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아저씨인데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수학자다. 수학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수학자일 것이다. 오, 아주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짜 수학자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술가일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만능인 예술가일 것이다. 오, 그것도 합리적입니다. 보니까 콧수염도 굉장히 멋들어지고요. 파마머리가 매력적이네요. 파마머리가 뽀글뽀글뽀글 예술가적 기질이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예술가도 아닙니다. 정답은 추측해보세요, 빨리. 네. 자, 맞추는지 한번 볼까요? 정답은 군인입니다. 맞은 사람. 맞은 친구들도 있군요. 네. 군인이라고 해요. 군인인데, 군인 중에서도 사실은 군인 하면 우리가 이제 총이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을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런 군인은 아니었어요. 군인이기는 한데, 군대에서 군자금을 계산하는 그런 업무를 가진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그 물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빌려오거나 그걸 다시 돌려주거나 이런 돈 계산을 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수를 발명하게 된 혹은 개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덜란드는 아주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뭘로 혹시 유명한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맞아요. 풍차랑 그리고 또 꽃 중에서 예쁜 꽃인데 네,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죠. 이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송령이었어요. 송령. 어떤 나라였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네덜란드의 위치는 이 연한 녹색이에요. 보일까요? 이 연한 녹색. 여기가 지금의 네덜란드, 당시 이제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떤 나라? 요 나라, 이 진한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요 나라.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쪽이죠. 네, 스페인에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왕가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령이었어요. 왕가의 그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시작을 해요. 근데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에서 가장 큰 왕가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힘이 엄청 강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좀 돼가면서 배우겠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해상에서 바다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독립군 배울 때 독립군자금 있었던 것처럼 군자금이 필요한데 나라 안에서 이 군자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빌려오고 혹은 다른 국가의 은행에서도 빌려와서 사용한 후에 다시 갚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걸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빌리면 그 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은행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는데 스테빈 아저씨가 1600년대 이 독립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소수가 만들어진 지는 40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죠. 선생님 4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숫자의 개념,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경우 여러분이 1단원에서 했던 분수 같은 경우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도 쓴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 분수는 몇천 년 전부터 썼는데 소수는 겨우 4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은행이자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소수가 있기 전에는 분수로 은행이자를 계산을 했어요. 자, 1,000만 원을 빌려왔었는데 8분의 1이 이자예요. 이자면 계산 빠른 친구들은 벌써 계산했죠. 125만 원을 이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빌린 돈 1,000만 원에 125만 원을 더해서 1,125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거는 계산을 했는데 스테빈 아저씨가 이렇게 아름답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 이자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은행마다 이자가 다 달랐어요. 어떤 데는 뭐 12분의 3, 지금 이건 약분할 수도 있겠지만 12분의 1, 뭐 13분의 1, 뭐 25분의 1 이렇게 이자가 엄청나게 다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빈 아저씨가 계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자가 13분의 1이라고 치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3분의 1 곱하기 13분의 1 13분의 1000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서 선생님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스테빈 아저씨도 똑같이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테빈 아저씨가 아주 재밌는 분수들을 좀 몇 개 발견하게 돼요. 수많은 은행의 이자들을 막 보다 보니까 이자 중에서 특별한 이자들을 찾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이자들. 어떤 이자들이었냐? 바로 이런 이자들입니다. 자, 이자 중에서 분모가 10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10으로 이루어진 이자들은 계산이 아주 똑 떨어지게 1,000만 원에 10분의 1의 이자를 했더니 딱 100만 원. 그래서 1,100만 원만 계산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요런 이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만 그러냐? 아니죠. 10분의 1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00분의 1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어요. 100분의 1, 10만 원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만 이런 아름다운 분수로 이루어진 은행 이자들은 계산이 참 쉽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테빈 아저씨가 이런 분수들만큼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이고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기가 아주 좋겠다라는 걸 찾아내요. 이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처럼 계산하기 편리한 특별한 분수들을 모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고 소수라고 짓고 사용을 했다고요. 스테빈 아저씨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1, 0 동그라미 2, 1 동그라미 3, 2 동그라미 이렇게 적었는데 이 0은 소수점의 위치를 말하고요. 요거는 소수 첫째 자리가 2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가 3입니다. 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0.15 자, 요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번 미리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수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손을 사용하세요. 손. 자, 한번 써보세요. 썼습니까? 네, 썼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볼게요. 0 쓰고 소수점 자리 표시하고 소수 첫 번째 자리는 1이고요. 소수 두 번째 자리는 5예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우리가 배운 대로 0.1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영국은요, 이렇게 씁니다. 소수점의 위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운데 가 있어요. 밑에 쓰지 않아요. 가운데다가 씁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한 칸이 지금 한 줄이 더 뭔가 나올 것 같죠? 네, 다른 나라도 따르게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렇게 써요. 우리는 점을 찍죠. 점을 찍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쉼표를 찍습니다. 쉼표.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찍기는 하는데 달라요. 나라마다 소수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국가마다 수학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랑스나 독일 여행을 가서 잘못하면 이걸 보고 이제 잘못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수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분수에서 왔습니다. 분수. 나중에 소수의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려우면 멈춰서서 그냥 찍지 마세요. 아, 이거 소수점 어디다 찍어야 됐지? 아, 기억 안 나. 아무데나 찍자. 이러지 마시고요. 멈춰서 분수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수학 익힘책 31쪽을 펴서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31쪽에 보면은 나눗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와 소수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소수의 연산을. 이거를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 채점까지 한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그것부터 해주세요. 소수의 나눗셈 수학 교과서 48쪽에서 49쪽, 수학 익힘 31쪽의 단원의 도입입니다. 수학 익힘 31쪽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을 해서 채점까지 모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익힘 31쪽에서는 여러분이 나눗셈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소수의 곱셈이나 덧셈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수의 덧셈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1.2 더하기 0.9라고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볼까요? 지금 교과서에 빈 곳에 계산을 해주세요. 자,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수학은 눈으로는 절대 늘지 않아요. 모든 과목이 사실은 그렇지만 수학은 손을 사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따라오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우선 이렇게 쓴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얼핏 기억이 나긴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이렇게는 씁니다. 여기 이렇게는 쓴 다음에 소수점을 어디다 찍을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하나 두 개면 막 이렇게 옮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럴 때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헷갈리면 뭘로 바꿔라? 네, 분수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1.2예요. 1.2 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네, 10분의 12.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은 어디부터 다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더하기 0.9는 네, 10분의 9입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해요? 네,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모를 그대로. 다르면 통분하는 거 기억납니까? 네, 자, 이렇게 10분의 이거 얼마예요? 21입니다. 아, 분모가 지금 같으니까 바뀌지 않죠? 같으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소수가 분수 중에서 특별한 소수는 분수 중에 특별한 분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2.1이죠. 네. 자리가 지금 소수점의 자리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려 찍습니다. 소수의 덧셈은 소수점의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수로 다시 고쳐서 생각해보면 헷갈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지우고 이번에는 곱셈입니다. 똑같이 1.2 곱하기 0.9예요. 그럼 여러분은 또 이렇게 쓰고 생각을 합니다. 1.2 곱하기 0.9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고민을 해요. 아, 소수점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 네, 어떻게 한다고요? 분수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10분의 12 곱하기 10분의 9네요. 자, 분수의 곱셈이에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기억납니까? 네, 기억이 나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소수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네, 1.08이죠. 1.08입니다. 아,
소수의 곱셈에서는 소수점 자리만큼 옮겨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 둘, 분수에서 하나, 둘 만큼 옮겨가서 찍어야 되는구나를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헷갈릴 때 해결하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소수의 나눗셈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능숙하게.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이 있대요. 여러분 달리기 기록 몇 초 정도 돼요? 50m.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작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을 제가 이제 보면은, 딱 8초, 7초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뭐, 8.3초. 뭐,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천천히 뛴다. 그러면 10.7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5학년 때 우리 속도를 구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자, 그거는 과학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을.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평균을 구하려면 8.3초 더하기 10.7초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지요. 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8.3 더하기 10.7 하니까 얼마일까요? 오, 선생님이 정말 아름답게 잘 적었네요. 딱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 그럼 안 되니까, 요런 아주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셋을 더하면, 선생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해주세요. 네. 26.2초가 나오네요. 맞죠? 예, 26.2초. 틀렸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6.2초예요. 26.2초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 둘, 셋으로 나눠야 됩니다. 26.2 나누기 셋, 3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게 됩니다. 소수의 나눗셈.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요. 분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분수로 계산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친구들 2명이 대화를 하고 있죠. 우리 반 친구들의 달리기 기록이래요. 50m 달리기. 작년에 여러분들 몇 초 나왔습니까? 기억하나요? 아,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분명히 뛰었을 텐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6학년 언니 오빠들 기록을 확인을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한 요 정도, 한 8.6초 정도? 네, 이렇게 뛰는, 글씨가 예쁘네요. 8.6초 정도 뛰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좀 달리기가 약합니다. 이런 뭐 한 10.7초?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뭐 7.4초. 더 빠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못 봤습니다. 자, 이 정도 달리기를 하던데요. 자, 지금 사람이 그럼 몇 명일까요? 3명 친구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네. 값을 모두 더하고, 세 값을 모두 더하고, 그 값의 총 값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이거 한번 더해볼까요? 얼마 나오나요? 이거 2개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네. 26.7초 나오네요. 26.7초. 26.7초를 뭘로 나누라고요? 네, 셋으로 나눠야 돼요. 셋으로.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네요. 자, 26.7 나누기 3은 물어봅니다. 자, 이거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데 나중에 한 10년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먹습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분수로 바꿉니다.
10분의 267 나누기 3은 이거 배웠어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 1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10분의 267 곱하기 3분의 1 요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큰 수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약분해보세요. 자, 약분해볼까요? 10분의 얼마? 네. 8, 3, 8에 24잖아요. 그쵸? 3, 8에 24, 그리고 27, 3, 9, 27이죠? 그러면 한 번에 계산이 딱 나오네요. 8.9초. 네, 사실은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은 여러분이 분수의 나눗셈을 할 줄을 알게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테빈 아저씨가 분수의 나눗셈 다 곱셈 다 덧셈 다 했는데 왜 굳이 소수를 했다고요? 네, 계산이 쉬우니까. 분수보다 소수가 훨씬 계산이 빨라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계산 빠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빠른 계산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수의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수십 년 후에 기억이 안 난다면 그리고 계산기가 없다면 그때는 분수를 바꿔서라도 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오가면서 혹시 봤나요? 네, 공사 중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려고 해도 아련하게 먼 곳에서 공사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눗셈 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네, 775 나누기 25. 선생님이 답이 써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연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처음에 나눗셈을 배울 때 담임 선생님께서 엄청 강조를 하셨을 텐데 이걸 안 지켜요. 선을 지켜서 쓰거라. 선을 지켜서 정확하게 밑에 내려 쓰거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자기 쓰고 싶은 데다가 막 적어요. 이렇게 썼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7이 됐다가 막 0이 됐다가 이럽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강조해서 줄에 맞춰서 순서대로 자릿수 값을 따져가면서 쓰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31이 나왔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77 안에 25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리고 남은 값을 또 25가 몇 번 들어가는지 해서 0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만약 0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납니까? 여기 점점점 해서 여기다가 나머지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줬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것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 자릿수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27은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327이죠. 맞아요? 자,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그대로 100분의 327이 됩니다. 그런데 100분의 327을 곱하기 10을 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10분의 327이 됩니다. 그쵸? 10분의 327은 32.7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그럼 소수점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네, 뒤로 한 칸씩 이동하고 있어요. 숫자가 지금 3에서 32로 커졌어요. 그죠? 10을 곱했으니까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죠. 100을 곱했으면 더 커지겠죠. 1000을 곱했으면 더 커지겠죠. 네.
자, 이 계산식을 보면은 소수점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수점의 자릿수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곱하는 수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수점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3.27에 0.1을 곱하면 더 작아지겠죠. 3보다 더 작은 0.327이 될 겁니다. 자, 3.27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3보다 숫자가 더 작아질 거예요. 0.1이잖아요. 그러면 0.327. 소수점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네,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똑같이 분수로 생각해 보세요. 분수로. 네. 100분의 327 곱하기 10분의 1. 그럼 이거 100분의와 10분의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0분의가 되죠. 1000분의 327은 0.327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역시 기억이 나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기억나니까. 와, 2단원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지금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단원이 끝나면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길이가 2.5m인 천을 반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2.5 나누기 얼마일까요? 그렇죠. 2가 되겠고요. 1g짜리 분동 6개랑요. 0.1g짜리 분동 4개래요. 그럼 이거 몇이에요? 1g짜리가 6개, 0.1g짜리가 4개, 6.4가 되겠죠. 얘를 어떻게 나눈대요? 네, 2개로 똑같이 나눈대요. 자, 이 문제를 분수로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뭐를 할 거냐? 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1단원 1차 시가 분수의 나눗셈이었어요. 분수의 나눗셈은 뭐 나누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 하면 교과서 빨리 앞으로 돌려가 보세요. 빨리 돌아갑니다. 찾았어요? 저 선생님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소리 들리나 모르겠어요. 찾았습니까? 그렇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였어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거였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부터 우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미 했으니까 소수 나누기 자연수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